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74회입니다. 저는 참으로 분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감히 바라지도 못하던 바입니다. 라고 하고는 즉시 두 번 무릎을 꿇고 절한 뒤 맥서, 상경, 하경, 오백진, 가해술, 규도, 음양, 외변, 악명, 석신, 저변량 등 비장의 여서들을 받았습니다. 책을 받아 통독하고 분석하여 시험해보기를 1년 남짓하였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시험해보니 효험은 있었지만 아직 증명하거나 장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술에 전념한 지 3년이 지나자 병자를 치료하는 것과 병을 진찰하여 병자가 살고 죽는 것을 예측하는 것 등에서 모두 효용이 뚜렷해졌습니다. 지금은 양경 스승님이 세상을 떠서 이미 10년 정도 되는데 제 나이는 그에게서 배운 3년을 다해 올해 39세가 됩니다. 과다한 음주와 방사로 인한 병. 제 나라의 시어사생이 스스로 제게 두통을 호소하여 저는 맥을 짚어보고 기공의 병을 매우 중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물러나와 성의하고 창에게 이 병은 독창병인 저입니다. 저가 몸속 장과 위사에 쌓인겨서 다시 오면 독창이 부풀어오고 다시 피라를 지나면 고름을 쏟고 죽을 것입니다. 성의 병은 주색으로 인한 것이므로 결국 예상한 날짜에 죽었습니다. 근심이 많아 생긴 병. 제왕의 둘째 아들의 아이가 병이 들어 제가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저는 이는 기격병입니다. 이 병은 사람을 번민하게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만들어 항상 위액을 토해냅니다. 이 병은 마음의 근심 때문에 먹을 마음이 없는데도 억지로 음식을 먹인 데 생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하기탕을 지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런 하루 만에 기가 내려가고 이틀 만에 식욕이 들어왔으면 사흘 만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지나친 방사로 생긴 병. 제 나라의 낭중량순이 병이 들었을 때 많은 의사들이 모두 기가 역상하여 심장에 들어간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침을 놓았습니다만 저는 진찰해보고 이 병은 용산인데 데스벨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는 데스벨을 보지 못한 지 사흘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리탕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한 번 마시니 데스벨을 보게 되고 두 번 마시니 데스벨을 시원하게 잘 보게 되었으면 세 번 마시니 병이 나왔습니다. 이 병은 방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기로 인한 병. 제 나라 중후보의 장관 신이 병이 들었을 때 제가 그의 맥을 짚어보고 열병의 기가 보입니다. 그러나 더위 때문에 땀을 흘려 맥이 좀 약해진 것뿐이므로 생명에 제한 없습니다. 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병은 냇물에 목을 가여 한기를 심하게 느껴 나중에 열이 나게 되어 얻은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은 그렇습니다. 작년 겨울 왕명으로 청나라에 갔을 때 그 연의 양주소에 이르러 그의 다리가 심하게 부서졌기에 수레의 끝을 잡아당겨 건너가기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말이 놀라서 물속에 빠지고 나도 물속에 빠져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전이 달려와서 저를 물속에서 건져주었습니다만 옷은 흠뻑 젖어버렸고 잠수에 온몸이 들려 나왔는데 한기가 그치자 열이 불같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도 밖에 나가 차가운 바람을 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신의 병을 알아낸 것은 그의 맥을 짚었을 때 맥이 병음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맥법에 열병이 음기와 양기가 대식했을 때에는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광하여 죽는 병. 제 나라 장무리의 조삼부라는 사람이 병이 되었을 때 제가 그의 맥을 짚어보고 이것은 폐소진으로서 거기에 한열병까지 있습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에게 살 수 없겠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병자 요구대로 그를 모십시오. 이 병은 다시 의사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법에서도 사후에는 발광이 함부로 나달이다 내달리려 한다. 이때로부터 다시가 지나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대로 죽었습니다. 소변을 참고 방사를 하여 생긴 병. 제 나라 국궁 사국의 부인인 추로가 병이 됐을 때 많은 의사들은 모두가 풍기가 몸속으로 들어간 것인데 병은 주로 폐에 있다고 생각하여 추로의 족소양맥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 맥을 짚어보고 기산을 앓고 있는데 이것은 상기에 방광이 들어가 있어 대소변을 보기 어렵고 또 소변이 붉어지는 병입니다. 이러한 병은 한기에 닿으면 소변을 가누지 못하고 배가 붓게 됩니다. 라고 인하입니다. 추로의 병은 소변을 보고 싶은데도 보지 않고 차분차로 방사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추로의 병을 난 것을 맥을 짚어봤더니 맥박이 크고 힘이 있었지만 맥이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름 경맥이 움직인 것입니다. 맥박이 오는 것이 순조롭지 못한 것은 신기가 방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봉왕이 저를 불러 모든 신들의 맥을 보게 하였습니다. 수라는 신의 맥을 보게 될 때 수 자신에게는 병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양의 정에게 저희 자는 비장이 나빠졌으므로 과로에 지치게 되면 안 됩니다. 업으로 걷다면 봄이 되면 피를 타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또 왕에게 저 영리해 보인 신여수는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저 신의 재주는 바느질 추에 같은 기회를 좋아하는 것인데 매우 다재다능하고 옛 기의 수법을 연구하여 그것에서 새로운 문리를 생각해내기를 좋아하고 예전에 민가에서 그의 독립의 4명과 함께 470만 전을 수고 사와서 라고 했습니다. 왕이 병이 있는 것은 아니오라고 묻게 저는 그녀의 병은 중합니다. 죽는 병에 속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수를 가까이 불러 살펴봤으나 수의 안서에 변화가 없으므로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다른 지역에 팔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어 왕이 변소에 가는데 수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왕이 변소에 나왔는데도 수가 따라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사람을 죽여서 술을 불러오게 하니 수는 변소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병은 땀을 너무 많이 흘린 탓에 생긴 것입니다.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는 것은 어부에 의하면 병이 몸속에 심해서 때문인데 모발이나 안색에 윤기가 흐르고 맥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뇌관의 병입니다. 충치와 요통. 제 나라 중대부가 충치를 앓고 있을 때 저는 그의 왼손 양명경맥에 뜸을 떴습니다. 그리고 즉시 고삼탕을 만들어 하루에 3번씩 입을 가시게 했더니 5, 6일 만에 났습니다. 이것은 바람을 맞으면 입을 벌린 제자고 식후 입을 가시지 않기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남자를 만나지 못하신 기병. 한시성을 가진 제부광의 시녀가 허리와 등이 아프고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하실 때 많은 것들이 모두 하늘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맥을 짚보고 내 안으로 월경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즉시 자약을 사용하겠더니 곧 월경이 통하고 맥이 나왔습니다. 이 병은 남자를 가까이 하고자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여 얻은 것입니다. 그의 병을 알아낸 것은 맥을 짚어봤을 때 신맥이 이상이 있어 외박이 활기없고 연속이지 못했습니다. 활기없고 연속이지 못한 맥은 마치 조그만 칼로 대나무를 파내듯이 매우 힘들어 따라서 월경이 오르지 않습니다. 또 감내가 강하면서 간혹 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남자를 가까이 하고 싶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전나라 수누사마가 병들을 때 저는 그 맥을 짚보고 통풍을 알고 있으며 틀림없습니다. 통풍의 증상은 음식물이며 궁을 능공하면 곧바로 설사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의사는 한 가지를 몰라 조리를 잃는다. 제왕의 시인 수의가 병들었을 때 그는 스스로 보석을 달아서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가보니 수는 저에게 내가 병에 걸리는데 여기도 당신의 치료를 받게 되소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를 진찰하고 당신은 내일변을 아웃했습니다. 양론의 내일로 소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속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었습니다. 석절은 약으로서는 너무 강하여 공이 이것을 보게 하시면 소변을 보낼 수가 줄어들 것이니 당장 복용을 중지하십시오. 이에 저는 당신의 말씀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편자에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의 깊게 진찰해야 합니다. 반드시 약을 수료한 기준을 하정하고 치료 방법을 확정하며 덕실을 판단하여 얼굴색과 맥의 상태, 극과 안, 여분과 부족, 순과 역의 법칙들을 모두 고려하고 또 병자의 동경과 호흡이 조화를 이룬과 여부 등을 참작한 후에야 석약의 사용 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순 우위의 글을 읽고 나는 황제는 진찰하여 고친 병은 명칭이 같은 것이 많으니 진단이 다르고 어떤 자는 죽기도 하고 어떤 자는 살기도 하는 것은 무슨原因인가라고 항문하였다. 이에 창국은 병 이름은 유사한 것이 많아서 점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인이 맥법을 창립하고 원칙을 정하여 덕실을 분석하고 규율에 의하여 음양을 살피고 사람들의 맥을 구별하여 각종 명칭을 붙입니다. 그런 연후에 다시 자연계의 변화와 인재의 정황을 참고하여 비로소 100가지 병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어술이 뛰어난 사람은 구별하여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어술이 서툰 자는 혼동합니다. 하지만 맥법은 하나하나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자를 진찰할 때는 상이한 방법으로서 구별해내고 유사한 병명으로부터 구분하여 병건이 소재하는 부분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찰한 것을 모두 진찰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황제가 또 그들은 참으로 병의 사성을 알고 병을 약을 처방할 때 약제의 가감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제후나 왕 대신 중에 일찍이 그대에게 의논한 자가 있어 그리고 제 문왕이 병들을 때 그대에게 진찰하여 치료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무슨 연유인가라고 묻자 창공은 조왕, 교수왕, 제나왕, 오왕 등이 모두 사람을 보내 저를 불렀습니다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문왕이 병들을 때 저희 집은 가난하여 나의 병을 치료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직을 주고 구속하는 것을 싫어하여 호적을 여러 군데 친척이나 친지들의 집으로 옮기며 집안의 생계를 돌보지 않고 나라 안을 두드리며 어술에 뛰어난 자를 찾아 그에게 배우기를 오랫동안 계속하였습니다. 그래야 많은 스승들을 만나 그들을 섬겨 그들의 기술을 모두 배우고 그들이 지닌 의학서의 깊은 내용을 연구하여 그것을 해석하고 농구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양호의 나라에 있으므로 그를 섬겼습니다. 양호가 입자하자 저는 그를 따라 장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알릉에서 사는 향체의 등의 병을 진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황제가 다시 관리된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대에게 의술을 배운 자가 있는가? 또 그대의 의술을 하나하나 다 배운 자가 있는가? 아니면 있다면 어느 연 어느 이의 사람인가? 라고 묻다. 그러자 창국은 인천 사람으로 송업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송업이 물어봤을 때 그에게 1년 정도 오색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보광이 태인 고기를 양호에게 보낼 때 배우게 할 때 수족 정맥의 상하 분포 분위와 기압을 농구하는 수혈의 위치 및 기가 상하 출발 때의 정사와 순역 등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침을 놓고 뜸을 대할 부위를 가르쳐주기를 1년 남짓하였습니다. 시천왕은 때때로 태장과 마장인 풍신을 보내 의술을 묻게 하였습니다. 저는 약재를 쓰는 방법, 약재의 오미를 정하여 조제하는 법, 야치탕의 조제법 등을 가르쳐줬습니다. 황제가 병을 진찰하고 형사를 판단하며 실수가 전혀 없었는가라고 묻자 장군, 제가 병자를 치료할 때는 반드시 먼저 병을 보고 나서 비로소 치료를 진행합니다.
맥이 쇠약하거나 병중에 거스를 경우는 치료하지 못하거나 순조로울 경우는 치료합니다. 만약 맥을 정밀하게 볼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사망 시기 및 치유 여부를 단정하는데 종종 실수가 나오고 했더니 저는 완전히 실수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43. 위기 무한의 열전.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옮긴 사람은 끝이 좋지 못하다. 충간은 한마디로 궁궐 출입을 금지하다. 위기 후 두영은 조문제 황후 당영의 아들로서 조상되도록 관직에서 살았으며 빈객을 좋아왔겠다. 조문제 때 두영은 오나라 성상으로 임명되는데 병으로 사제가 있고 조경제가 즉위하실 때 첨사의 직위에 임명됐다. 한편 양 왕은 조경제의 동생으로서 그의 어머니 두태우는 그를 매우 예뻐했다. 어느 날 양 효왕이 입주했을 때 효경제는 형제로서 그와 함께 연희를 같이 했다. 당시 황제는 아직 태자를 결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술이 끊어야지 황제가 별다른 생각 없이 양 효왕에게 내가 죽은 뒤 죄를 양왕에게 죽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자 태호는 크게 기뻐했다. 이때 두영이 술잔을 들어 황제에게 불을 올리면서 천하는 고조 황제의 천하로서 마땅히 부자가 상속해야 하고 이는 한나라의 약속입니다. 황제께서 지 미대로 양왕에게 전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로 인하여 태호는 두영을 중화하게 되었고 두영 역시 첨사나 낮은 관직을 가벼이 여기고 있으므로 병을 핑계로 사임하였다. 그러자 태호는 한술 더 떠 아예 두영을 출입 공문의 등기부 기록에서 사퇴시켜버리고 황제를 알아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조경제 3년 5화 초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황제는 종실과 두씨 집안에서 두영만큼 현명한 인물이 없다고 여겨 두영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두영은 입주하여 황제를 알아난 뒤 병을 핑계로 자신이 중림을 맡기에 부족하다면서 거듭 사양하였다. 그러자 태호는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황제는 바야흐로 천하가 위급한 때 왕손은 어찌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근대 두영을 대장군이 임명하고 금 증거를 하사했다. 두영은 당시 관제에 서나 집에 쉬고 있던 원안과 남포 등 여러 명장과 현사를 추천하였다. 그리고 황제가 하사한 금을 모두 연결 복도에 놓아두고 군리가 지나갈 때마다 적당히 가져가서야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는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 두영은 형양의 주자며 지키면서 제나라와 조나라 두 곳의 한나라 군사를 감독하였다. 훗날 5초 7구의 반란이 모두 진압된 뒤 두영은 위기 후에 봉해졌다. 그러자 많은 유색들과 빈객들이 다투어 위기에 몰려들었다. 그러자 이 조직에서 군정의 대사를 응할 때가 되면 여러 자들은 주발과 위기 후 두영을 감히 자신들과 동등한 신분으로 대할 생각을 갖지 못하였다. 조경제 4년 유리의 아들을 태자로 삼고 위기후를 태자로 삼았다. 이로부터 3년 뒤 황태자가 폐지자 위기후는 여러 차례 가나했으나 별무신통이었다. 그러자 위기후는 병을 핑계로 물러나 남전현의 남산기슭에서 몇 달 동안 치과했다. 여러 빈객들과 유색객들이 그를 설득하였으나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양나라의 고소한 사람이 위기후를 찾아와 설득하였다. 능히 장군을 부귀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이시며 능히 장군을 조직해서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태호십니다. 장군께서는 태자의 소송으로 태자가 폐위되었는데도 변하지 못하셨고 또 변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셨고 또 그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장군은 스스로 병을 핑계로 민혜를 안고 한정한 곳으로 물러나와 입주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서로 비교해보 살펴본다면 그것은 명백히 장군께서 황제의 과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황제와 태호 모두 장군에게 불만을 가지셔서 해치려 한다면 장군의 이쪽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살아남은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위기후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더 이상 병을 핑계로 삼지 않고 이전처럼 입주하여 황제를 아련하였다. 이 무렵 유사가 성상에게 해임되었다. 부태호가 여러 차례 위기후를 성상으로 추천하자 효경제가 말하였다. 태호께서는 어찌 제가 인색하여 위기후를 성상에 임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기후는 교만하고 일을 할 때도 경솔하고 가볍기 때문에 성상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위기후를 등용하지 않고 위관을 성상에 임명하였다. 지위와 명성을 동시에 얻는 법. 무한후 정부는 효경황후의 이복 동생으로서 장릉회로 태어났다. 위후와 대장후에 임명되어 그 빚을 되짚을 때 정부는 이제 겨우 난간으로서 존귀한 신분이 됐다. 그는 위기후의 집에 들어갈 때면서 위기후와 함께 술을 여러 차례 마셨는데 꿀 안고 일어서는 행동이 마치 위기후의 자식이랑 손자배처럼 하였다. 하지만 효경제 말기에 진분의 지위는 점점 올라가 태장 대부가 됐다. 정부는 말재주가 뛰어났고 반동 1년의 고처들을 공부하여 왕태후를 그를 현명한 인물로 생각하였다. 이상으로 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